정분 씨는 올해 73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 아파트 베란다에 서면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건너편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 부부,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 그 모든 게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정분 씨는 혼자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버들극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게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다들 잘 자랐다. 장남은 대기업 부장이고 차남은 자영업으로 제법 돈을 번다. 막내딸은 결혼해서 강남에 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아이들이 잘 살수록 정분 씨는 더 혼자인 것 같았다. 명절이면 모인다. 추석, 설날, 어버이날. 그때만 북적이는 집. 아이들은 밥 먹고 나면 각자 휴대폰만 본다. 엄마 건강 조심하세요. 인사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면 집은 다시 조용해진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정분 씨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한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구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시어머니 병수발,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그게 전부였다. 정분 씨는 자기 꿈이 뭐였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 21살에 결혼해서 50년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마저 필요 없어졌다. 정분 씨는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단지를 받았다. 시니어 건강체조교실. 정분 씨는 별 기대 없이 등록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였다. 첫날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혹시 처음 오신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만 있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름은 박철수. 75살. 아내를 3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다. 말투는 수더분했고 눈빛은 온화했다. 정분 씨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다. 저는 정분이에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그저 수업 끝나고 인사만 나눴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런 말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철수 씨는 정분 씨가 오는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수업 시간에 슬쩍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다. 정분 씨도 모르게 화장을 조금 더 하게 됐다. 외출할 때 옷을 한 번 더 고르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철수 씨가 물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여기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정분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뭘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정분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카페는 조용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철수 씨는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했다. 사실 저 외로웠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화센터에서 정분 씨 보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삶이 다시 의미 있어진 느낌? 정분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말이, 그 눈빛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도 반가웠다. 정분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게 외로웠어요. 근데 남한테 말 못하잖아요. 애들한테도 말 못하고. 왜요? 외로운 게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똑같았다. 자식들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귀찮아한다. 그래서 혼자 참는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날 이후 정분 씨와 철수 씨는 자주 만났다. 문화센터 수업 끝나고 산책도 하고 가끔 영화도 봤다. 말은 많지 CNH.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분 씨는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는 거다. 정분 씨는 밤마다 뒤척였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나는 아직 사람인 걸까?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다. 남편 산소에 갈 때마다 미안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생각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정분 씨는 아직 답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철수 씨와 있을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정분 씨는 요즘 휴대폰을 자주 본다. 철수 씨에게서 문자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어때요? 그 같은 짧은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달라진다. 정분 씨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한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는다. 이런 자신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장남 준호가 눈치를 챈 것이다.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아, 문화센터 다녀. 체조 배우고 있어. 체조요? 매일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봤다. 정분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일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숨기고 싶어진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진다. 며칠 뒤 철수 씨와 공원을 걷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막내딸 은지였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가는데 안 계시네요. 아, 잠깐 산책 나왔어. 산책? 누구랑요? 혼자. 정분 씨는 거짓말을 했다. 왜일까? 철수 씨는 옆에서 정분 씨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정분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무거운 기분이었다. 왜 나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왜 숨겨야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분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왜 안 들어오고 기다려? 열쇠 있잖아. 엄마 오는 거 기다렸어요.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뭐가? 자꾸 외출하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그냥 운동 다니는 거야. 진짜요? 은지는 계속 캐물었다. 정분 씨는 짜증이 났다. 아니, 짜증이라기보다는 답답했다. 내가 뭘 하든 왜 설명해야 하는 걸까? 나는 엄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 아닌가? 그날 밤 정분 씨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미안한데 당분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애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자꾸 캐묻고 저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저도 그래요. 아들한테 물어보길래 그냥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한숨 소리만 들렸다. 정분 씨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철수 씨를 만날 때도 집 근처는 피했다. 문화센터 끝나고 멀리 나가서 만났다. 휴대폰 메시지도 자주 지웠다. 혹시 애들이 볼까봐. 어느 날 철수 씨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준호가 나타났다. 엄마? 정분 씨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준호야, 너 여기 왜? 회식 자리 근처라 들렀는데 이분은 누구세요? 정분 씨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철수 씨가 먼저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센터에서 어머님이랑 알게 된 박철수입니다. 준호는 차갑게 인사를 받고는 정분 씨를 봤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밖에서. 정분 씨는 철수 씨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고 준호를 따라 나갔다. 식당 밖 골목에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남자분이랑 둘이 밥 먹고 계세요?
그게 그냥 친구야. 친구요? 엄마 나이에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할 게 뭐 있어? 그냥 밥 먹는 거잖아. 엄마, 이거 동네에서 보면 어떡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에 정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남편. 정분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5년 됐어. 5년. 5년이면 짧아요, 엄마. 그리고 저희 입장도 생각 좀 하세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희가 뭐라고 들어요? 정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혹시 그분이 뭐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재산이라든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엄마,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혼자 사는 노인 노리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정분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을 때 철수 씨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이 감정이 세상에서 허락받지 못한다는 걸. 정분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왜 나는 당당할 수 없는 걸까? 왜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걸까? 준호가 알게 된 이후 정분 씨의 삶은 감시받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어디 나가세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은지가 집에 찾아왔다. 언니 민지도 함께였다.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분 씨를 마주했다.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남자분 만나신다면서요? 정분 씨는 답답했다. 준호가 동생들한테까지 다 말한 것이다. 그게 그냥 친구야. 친구면 왜 숨기셨어요?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나올까봐 그랬지. 민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뭐라고 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신 거 아는데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아주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은 알 수 없어요. 은지가 끼어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엄마 나이가 몇인데 연애해요? 이거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정분 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연애. 그 단어가 마치 욕처럼 들렸다. 연애가 왜 나쁜 거야? 나도 사람이야. 외로울 수도 있고 누군가 좋을 수도 있지. 엄마, 그게 아니라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 산소에는 어떻게 가실 건데요? 산소는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정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지와 은지는 놀란 듯 서로를 봤다.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그분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건 아닐까요? 엄마 집도 있고 예금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정분 씨는 기가 막혔다. 너희, 지금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그 사람은 자기 집도 있고 연금도 받아. 내 돈 필요 없어. 그래도요, 엄마.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결혼까지 생각하신다면. 결혼? 누가 결혼한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그냥 적당히 만나시고 끝내세요.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요. 정분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적당히 만나고 끝내라니. 사랑이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건가? 정분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낳은 아이들 맞나?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며칠 뒤 준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분이랑 아직도 만나세요? 가끔. 엄마,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분 아들이 사업 실패했대요. 빚이 좀 있다던데. 정분 씨는 깜짝 놀랐다. 너 뭐 하는 거야? 남 뒤조사까지 하고.
엄마 걱정돼서 그랬죠. 엄마, 그분 아들 빚 때문에 엄마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철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확신해요? 사람 겉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정분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슬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낯설었다. 정분 씨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 씨, 혹시 아드님이 사업하세요? 철수 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네. 작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알아봤나 봐요. 그렇군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분 씨가 먼저 말했다. 철수 씨, 나한테 돈 빌리려고 접근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철수 씨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정분 씨는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안심했다. 철수 씨가 말을 이었다. 정분 씨,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분 씨가 좋아서 만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애들이 자꾸 이래요. 조사하고 의심하고. 제 탓인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철수 씨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정분 씨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자식들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전화도 감시당하고 외출도 눈치 보게 됐다. 정분 씨는 점점 더 작아졌다. 철수 씨를 만날 때도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애들 말이 맞는 건가? 어느 날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분 씨,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 때문에 자식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철수 씨 잘못 아니에요. 정분 씨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다. 철수 씨도 정분 씨도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이 허락받지 못한다는 걸. 세상이 자식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정분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다. 나는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엄마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 아닌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정분 씨는 더 이상 철수 씨를 편하게 만날 수 없었다. 아이들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은지는 일주일에 2번씩 집에 들렀다. 엄마 건강 챙기러 왔어요라고 했지만 정분 씨는 알고 있었다. 감시하러 온 것이다. 민지는 아예 통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통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한데 돈 나간 거 없나 확인하게. 내 돈인데 왜 내가 확인해?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혹시 그분한테 돈 빌려주신 건 아니죠? 그런 거 없어. 그럼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정분 씨는 결국 통장을 보여줬다. 민지는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이라는 말이 정분 씨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정분 씨가 언젠가는 돈을 잃을 것처럼 사기를 당할 것처럼 말하는 투였다. 준호는 더 직접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아예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분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분 씨의 휴대폰에서 철수 씨 번호를 찾아낸 것이다. 정분 씨가 나왔을 때 준호는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엄마, 그분한테 전화했어요. 뭐?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정분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래? 내 전화기를 내가 왜 마음대로 만져? 엄마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분 씨는 손이 떨렸다.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계속 받지 않았다.
정분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문화센터로 갔다. 철수 씨는 오지 않았다. 정분 씨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철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철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분 씨,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자식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정분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분 씨는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화가 났다. 슬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왜 나는 내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 왜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내 꿈도 내 시간도 내 행복도 다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 행복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정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철수 씨. 정분 씨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철수 씨 잘못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분 씨를 힘들게 했어요. 자식분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제가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철수 씨, 나는. 정분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철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다. 정분 씨,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정분 씨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 욕심 때문에 정분 씨가 자식분들이랑 멀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야 할 일 아니에요? 철수 씨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요. 나는 철수 씨가 좋아요. 진짜 좋아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철수 씨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분 씨, 저도 정분 씨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분 씨를 위해서라도 제가 물러나는 게 맞아요. 철수 씨. 저는 괜찮아요. 정분 씨만 행복하면 돼요. 전화가 끊겼다. 정분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이었다. 저녁 무렵 은지가 집에 왔다.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다행이에요. 오빠가 그러는데 그분이랑 정리하셨다면서요? 정분 씨는 딸을 바라봤다. 은지는 웃고 있었다.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정분 씨는 조용히 물었다. 너희는 내가 행복한 게 싫은 거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엄마 행복 바라죠. 그럼 왜 철수 씨랑 만나는 걸 반대한 거야?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거죠.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려고요? 나쁜 사람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몰라요. 정분 씨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재혼이라도 하시면 저희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분 씨는 모든 게 이해됐다. 아이들의 걱정은 걱정이 아니었다. 돈이었다. 재산이었다. 상속이었다. 너희 그게 걱정이었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재산이 나가는 게 두려운 거지. 엄마. 나가. 엄마, 오해해요. 나가라고 했어. 정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다. 정분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인생 다 바쳐서 너희 키웠어. 근데 이제 나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너희는 돈 걱정이야? 그게 자식이 할 말이야?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은지가 나간 뒤 정분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정분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식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은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들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 엄마는 엄마로만 존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여자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 권리는 없다. 정분 씨는 결심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 정분 씨는 사흘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이들이 걱정되어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정분 씨는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사흘째 되는 날 정분 씨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늙은 손.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가슴은 아직 뛰고 있었다. 정분 씨는 화장을 했다. 옷을 차려입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철수 씨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철수 씨가 문을 열었을 때 놀란 표정이었다. 정분 씨. 철수 씨, 나 결정했어요. 무슨? 나 당당하게 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거예요. 철수 씨는 정분 씨를 바라봤다. 정분 씨의 눈빛은 확고했다. 근데 정분 씨 자식분들이,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살면 돼요.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철수 씨, 나는 철수 씨가 좋아요. 진심이에요. 이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철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요, 저도 정분 씨 좋아요. 근데 제가 정분 씨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힘들게 하는 건 자식들이에요. 철수 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한테도 말할 거예요. 당당하게. 그날 저녁 정분 씨는 아이들을 불렀다. 준호, 민지, 은지. 셋 다 집에 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였다. 정분 씨는 거실 중앙에 섰다.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엄마를 바라봤다. 정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박철수 씨랑 만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그게 무슨... 앉아. 내 말 다 들어. 정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다시 앉았다. 정분 씨가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그 전에 나는 한 사람의 여자야.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나도 외로울 수 있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어. 엄마.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내 인생이 뭐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정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게 왜 잘못이야? 내가 사랑하는 게 왜 죄야?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 진짜 걱정이야? 정분 씨는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준호야, 너는 철수 씨를 조사했지. 아들이 빚이 있다고 나한테 접근했을 거라고. 민지야, 너는 내 통장을 확인했지. 돈이 나간 게 없나 보려고. 은지야, 너는 상속 걱정했지. 내가 재혼하면 어쩌냐고.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희 걱정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너희를 위한 거였어. 너희 체면, 너희 재산, 너희 걱정. 나는 없었어.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엄마 생각해서. 그럼 왜 내가 행복해하는 걸 막았어? 왜 철수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왜 나를 감시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정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이제 결정했어. 나는 철수 씨랑 당당하게 만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정분 씨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재산 정리할 거야. 이 집이랑 예금 다 정리해서 내 명의로 관리할 거야. 너희한테 미리 나눠줄 생각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쓸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준호가 깜짝 놀라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놀라워? 너희가 결국 원했던 게 그거잖아. 내 재산. 그럼 이제부터는 기대하지 마. 나는 내 돈으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 정분 씨는 가방을 들었다. 나 며칠 여행 갈 거야. 철수 씨랑 같이. 돌아오면 연락할게. 엄마.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다. 하지만 정분 씨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정분 씨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 씨, 나 짐 쌌어요. 우리 여행 가요. 바다 보러 가요. 철수 씨는 잠깐 놀란 듯 했다가 대답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나 이제 당당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출발할까요? 좋아요. 정분 씨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동해 바다는 푸르렀다.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렸다. 정분 씨와 철수 씨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정분 씨. 네. 후회 안 해요? 뭐가요? 자식분들이랑 그렇게 된 거. 정분 씨는 잠깐 생각했다. 후회할까? 아니,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아쉬울 뿐이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마음은 아프죠.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힘드실 텐데. 철수 씨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나와 내 자식들 사이의 문제예요.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문제였어요. 철수 씨는 정분 씨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정분 씨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이틀간의 여행은 짧았지만 행복했다. 바다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별을 봤다. 정분 씨는 오랜만에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분 씨는 놀랐다. 은지야. 엄마. 은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정분 씨는 가슴이 아팠다.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정분 씨는 차를 내왔다.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저희 생각만 했어요. 정분 씨는 딸을 바라봤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걱정만 했어요. 재산 걱정하고 체면 걱정하고 정말 죄송해요. 정분 씨의 눈가도 뜨거워졌다. 은지야.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엄마도 한 사람이시잖아요. 엄마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막을 권리는 없어요. 은지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다. 엄마, 그분 좋은 분이시죠?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정분 씨는 딸을 꼭 안아줬다. 은지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정분 씨도 울었다. 고마워, 은지야. 오빠들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말해볼게요. 아니야. 천천히 해. 너희 오빠들도 나름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분 씨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 씨 막내딸이 다녀갔어요. 이해해준대요.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응. 나머지 애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천천히 될 거예요. 아니면 안 되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정분 씨.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철수 씨는 한참 침묵했다가 말했다. 정분 씨,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다. 몇 달이 지났다. 정분 씨와 철수 씨는 여전히 만나고 있다. 문화센터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이제는 숨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이 보든 말든 당당하게 함께 걷는다. 준호와 민지는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진 못했다. 가끔 불편한 티를 낸다. 하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분 씨가 확고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은지는 가끔 철수 씨를 만나러 온다. 엄마 남자친구라고 부르며 웃는다. 정분 씨는 그 말이 어색하면서도 좋다. 어느 가을날 정분 씨는 남편 산소에 갔다. 혼자 갔다. 산소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났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당신도 이해해주겠지?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정분 씨는 그게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했어. 정분 씨는 일어났다. 산을 내려오는 길 하늘은 맑았다. 정분 씨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수 씨, 나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뭐 먹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그럼 제가 끓여드릴게요. 우리 집으로 올래요? 정분 씨는 웃었다. 좋아요. 정분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철수 아저씨도 모시고 외식해요. 그래. 고마워, 은지야.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전화를 끊고 정분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정분 씨는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로 허락받는 게 아니다. 행복은 누군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인생은 짧고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그건 오롯이 내 선택이다. 정분 씨는 이제 안다. 자신이 엄마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라는 것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황혼에 핀 사랑.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 그건 용기였다. 그건 선택이었다. 그건 자유였다. 정분 씨는 웃으며 걸었다. 저 멀리 철수 씨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다시 찾은 자기 자신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엄마의 선택에 공감하셨는지 아니면 자식의 입장이 이해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의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도 되는 삶의 권리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버들극장을 응원해주세요.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계절이니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